영태는 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이랑 다르더라. 그러게 병원비에 손주 용돈에 집 유지비까지 그건 별로 없지. 여러분도 비슷한 대화 한 번쯤 나눠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산 것도 없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70대가 되면 돈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다시 살기를 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월급 다 내가 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남은 게 없지?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정확히는 39.8%입니다. 이건 통계청과 OECD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10명 중 4명.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사치를 부려서 그런가? 내가 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 시대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60세만 넘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둘째, 집값은 올랐지만 그 돈이 월급처럼 들어오진 않습니다. 셋째,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만큼 병원비도 오래 들어갑니다. 넷째, 자녀들도 힘듭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모시는 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우리가 가난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셨나요? 대부분 60세 전후로 정리하셨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한국 고령층은 퇴직 후 평균 소득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 다시 일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0세 넘어서 일자리 구하기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임금이 낮고 일은 힘들고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던 시절보다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다시 벌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세대 대부분은 집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집은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라 돈이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10억, 14억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14억이어도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집 부자, 통장 거지. 집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겪는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병원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무릎 관절, 허리 수술. 보험이 된다고 해도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은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면 30만 원은 내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나요? 보통 여러 개 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65세부터 시작해도 20년 이상을 더 사시는 겁니다. 즉, 은퇴 후 지출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엔 70세면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70세도 한창입니다. 그만큼 돈 쓸 날이 훨씬 길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셋집 보증금, 손주 교육비, 용돈 다 도와드렸죠. 그런데 자녀 세대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애 키우는 비용은 천정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기대했던 노후는 애들이 보살펴주겠지. 이 기대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실제 생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새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는데 이게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줘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명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건강식품 하나에 5만 원, 10만 원씩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절 선물 예산을 미리 정하세요. 올해는 총 30만 원까지만 이렇게 선 그어 놓는 겁니다. 체면보다 내 생활이 먼저입니다. 여행 한 번 나가면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100만 원이 훅 나갑니다. 물론 여행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즐기셔야죠. 하지만 계획 없이 가는 여행은 통장을 비웁니다. 큰 여행은 미리 목표 세우고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모으세요.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의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 있어야지. 이러다가 옷이 계속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옷만 사세요. 1년의 옷 예산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드시죠? 하루 5천 원이면 한 달 15만 원, 1년 180만 원, 하루 1만 원이면 한 달 30만 원, 1년 360만 원. 작은 돈 같은데 모이면 큽니다. 집에서 커피 내려 드세요. 요즘 믹스커피도 맛있는 거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밖에서 드시는 걸로 줄여보세요. 조금만 걸어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택시 타시나요? 물론 다리 아프시고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택시를 자주 타면 운동 부족으로
더 큰 병원비가 생깁니다. 가까운 거리는 천천히 걸으세요.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고요. 걷는 게 약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새는 부분입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 정장. 나는 라면 먹으면서 손주한테는 몇만 원 용돈 쥐어주고 2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고 손주 사랑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손주 용돈 월 예산 정하세요. 한 달에 5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부조금이 계속 나갑니다. 남 따라가다가 내 통장만 비는 경우가 많아요. 꼭 가야 할 곳만 가세요. 부조금도 5만 원, 10만 원 기준 세워놓으세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루테인. 효과가 확실한지도 모르는데 한 달에 10만, 20만 원씩 나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드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우선입니다. TV 광고 보고 충동적으로 사지 마세요. 자동차는 사는데 드는 돈보다 보유 비용이 더 큽니다. 보험료 월 10만 원, 주차비 월 5에서 10만 원, 기름값 월 10에서 20만 원, 수리비 년 100만 원,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타시나요? 차 없이도 살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택시와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모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부터 시작하세요. 에이, 10,000원이 뭐가 되겠어? 천천히 봅시다. 1만 원을 12개월 12만 원, 5만 원을 12개월 60만 원, 10만 원을 12개월 120만 원. 1년 뒤 통장에 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저축의 마법입니다. 중요한 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면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집 한 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집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진 않죠. 이제 집을 돈 버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으면 집값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상속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살아야 상속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돈 쓰는데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명절 선물 연간 50만 원까지, 손주 용돈 월 5만 원까지, 경조사비 건당 5만 원까지, 여행 연간 100만 원까지 각각 예산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돈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쓰다가 나중에 도움을 받는 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병원비는 갑자기 듭니다. 임플란트, 무릎 수술, 백내장,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 통장 하나 만드세요. 매달 5만 원, 자동이체 걸어 놓으세요. 월 5만 원, 12개월 60만 원, 월 10만 원, 12개월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게 모이면 병원비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차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타시나요? 그럼 차 유지비가 택시비보다 더 비쌉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차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아니에요. 7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 아파트 경비, 주차 안내, 돌봄 보조, 마을 도우미, 재활용 도우미, 시간도 짧고 몸도 덜 힘든 일이 많아요. 월 30만에서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일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 리듬 때문에도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돈이 좀 빠듯하다. 명절 준비 이번엔 같이 하자. 손주 용돈은 부모가 줘야 한다. 병원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 미리 하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나중에 자식들도 더 힘듭니다. 미리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6주 플랜을 드립니다. 1주차 지출 적어보기. 일주일 동안 어디에 돈 썼는지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2주차 고정지출 정리. 보험, 전화비, 인터넷, TV. 안 쓰는 거 해지하세요. 3주차 병원비 통장 만들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자동이체. 4주차 명절 경조사 예산 세우기. 연간 예산 정하고 가족에게 말씀드리기. 5주차 집 활용 계획 세우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하기. 6주차 일자리 한번 알아보기. 동사무소, 고용센터 방문. 6주만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70대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부터 조금씩 꾸준히. 그게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다 다를 것이고 가치관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의 온도 36,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따뜻하고 든든한 노년을 만들어 봐요.